오늘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으로 지금 친박신당 비례 5번을 받으신 김한나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친박신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그 친박신당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통당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랑 뜻이 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거절 뒤에 이제 또 서청대에 계시는 VIP께서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서청대가 뭐죠? 저기 서청대라고 네. 그 지금 서울교도소 거기를 서청대라고 구치소를 합니까? 이제 서청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서청대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는 VIP가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청대로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 굉장히 새로운 네. 사실을 네. 알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서울구치소를 서청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럼 서청대라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제 지칭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현재 교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네, 저랑 따로 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당 대표님께서 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문종 대표님. 네, 홍문종 대표님께서 지금 잘 긴밀히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하고도 같이 변호사님과 그분이 이제 접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이제는 말씀을 다 올리시고. 지금도 그러면은 유영아 변호사하고는 사이가 그다지 나쁜 관계는 아니죠. 아니군요. 절대 아니시죠.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친박당으로 가라.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콜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 콜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떠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12년 대선 때 저희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후보시죠. 후보 때 이제 제가 KBS 찬조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여러 번 했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대선 팀에서 홍보팀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 번 고사했는데 그래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아니 왜 꼭 나야만 되냐 여쭤봤었더니 꼭 선생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르신이 부르시는데 제가 너무 또 거절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허락을 했고 제가 나가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 김한나님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꼭 나와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제가 감히 그분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이제 안보 쪽이나 군에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상징이 되지 않나. 남편 때문에. 네네. 물론 제가 잘나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분의 상징을 좀 더 이렇게 그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돌아가신 이제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부분이 계셔서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상국 상사께서 전사하고 난 뒤에 어떤 사회 활동이랄까 시민단체 그런데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있으세요? 제가 이제는 같은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뜻이 맞다면은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대부분 저 혼자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사실 이제 저 혼자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 이제 붙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또 혼자 일하는 게 또 편하기도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는 가지고 하다 보니 좀 잘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바자회를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어려운 전쪽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K9 자주포 폭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발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신 85%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서 이제 펀딩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아서 그 친구 도와주고 또 이제 어르신들 이제는
6.25 전쟁 참전하신 어르신들한테 뭘 해드릴 게 없을까? 나라에서 안 해주면 우리라도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상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유튜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의 감사 여행이라고 지금은 이제는 폐렴 때문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폐렴 걸리면 안 되시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은 필름 자체가 달라서 한 50년 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너무 영정 사진으로도 네, 이게 영정 사진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드린다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친박신당 비례 5번 김한나 후보께서 사실은 이제 남편 전사하시고 나서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하신 걸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호영 국방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그 마스크 관련해서 고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떠한 사건인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그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간 장병들을 네. 사적인 기업에서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쓰고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강제 노역이죠. 그거는 조선 시대 때도 없었던 일이고 일제 시대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도 분명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공적 마스크라 함은 공짜로 나눠주든지 더 낮은 가격에 국민들을 위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배포마저도 단독으로 그 지용호라는 그 단체 그 회사와 그다음에 뭐 백제약국 그 지사 운영 시스템이 전부 그거 배달 유통시키는 체계가 갖추어진 그 저기가 이제 백제약국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개인 민간 업체에 그것도 그냥 지금 사실 알바 구하려면 정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이제 실직자들이 알바도 못 구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기업에서 그 200원씩 뭐 130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200원을 칠게요. 200원씩 한 장에 200원인데 한 장에 200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버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알바를 써서 그걸 분리하고 그 딜리버리 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정말 돈이 안 들어가는 그 군 장병을 써가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듣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무료로 배포되는 마스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지호영이 공적 마스크 판매하면서 한 달에 2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투입되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 장병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인력을 공급받고 그랬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했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고서 진짜 절망한 이유가 그러니까 군 장병 애들을 어떻게 쓰든 함부로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남의 귀한 자식이고 정말 내 자식이 귀하면은 남의 집 자식도 귀한 건데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 정말 너무 절망했어요. 아니 그게 쓰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군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는 건지 이 나라 국민들이 물론 그 국민들은 뭐 한정되어 있겠죠. 작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복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 그러니까 존중과 존경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 군 장병을 그런 데다 썼겠어요. 그리고 그 쓴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민 활동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의 안보하고도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인을 투입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죠, 지호영이. 그렇죠. 이제 예, 그거는 그 회사가 이익을 이익을 발생하면 안 되죠. 발생을 조금 해야겠지만 하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거는 너무 심한 거죠.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지지난주부터 해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1인 시위를 이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못 하고요. 이제 그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 앞에서 예, 네. 했었는데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래서 되게 절망했지만 그래도 군에 간 장병 그 군장병 애들 그 내 아들 같은 애들 위해서 제가 나라도 목소리를 한번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마침 이제 또 강효석 변호사님하고 연락이 계속 되는 분이라 여쭤봤더니 이거 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직권남용에 직권 배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 지용은 나중에 지용은 그 특검이나 이런 거 갈 때도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더 쉽게 일할 수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다. 고발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군대 보낸 그 부모님들을 모아서 제가 같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을 모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가지고 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피해갈까봐, 내 남편이 피해갈까봐, 내 가정이 피해갈까봐 이런 거에 물론 이해를 충분히 하죠.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걔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네. 이렇게 자꾸 잘못된 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가면은 무슨 발전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바뀌겠는지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하고 같이 또 함께 해주신 7분이 계셔서 그래서 고발을 했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친박 신당의 비례 5번으로 지금 선정이 되시면서 이제 남편을 팔고 정치계에 투신했다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얘기 들은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어젠가 엊그저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제가 사실 17년 제가 남편과 이제는 5분을 위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제가 17년간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을 받고 전사자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전사자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도 내고 제가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 군에 보내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분들이 과연 제가 뭘 했는지를 아시지를 못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상처가 진짜 너무 깊었겠습니다. 네. 이게 혼자 된 사람에 대한 예우인지 그리고 그냥 혼자도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제 남편이 목숨을 걸고 제 남편은 41일 동안 바닷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 키를 잡고. 근데 그런 가족들한테 대하는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제가 꾹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편의 누가 될까봐, 그 가신 분들, 6분들이 누가 될까봐 제가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굉장히 이런 대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해도 제가 비기 싫어도 도대체 남편 팔아서 호의호식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네, 지금 좀 어떻게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해군에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는 민간인들도 다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진짜. 근데 그런 가족들한테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옛날이 아니잖아요.
옛날 60년대, 5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네. 정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울분에 김한나 사서 후보님이 굉장히 감정이 격양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심정을 깔고서 정치계에 입문하시면 그리고 굉장히 저는 가열차고 치열하게 진실하게 정치 활동을 그럼요.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정치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저도 제 남편의 발끝만 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군에 관해서 좀 변화를 시켜주고 싶고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물론 저 혼자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는 생각들을 계속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바꾸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군인권센터라고 있지만 제대로 이 군 장병들이 제대로 군 생활을 하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우미 같은,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쳐서 제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취업, 그 생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안 깔려 있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20몇 년간 나라를 위해서 물론 월급 받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전방이나 해군 배 타고 나가거나 그러면은 보지를 못해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게 그거는 만약 본인들이 그런 경우라면 그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당직하면은 당직비가 10,000원뿐이 안 돼요. 너무 싸게 부려먹으면서 너무 큰 의무만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꾸고 싶고, 또한 이제 우리 이제 참전 용사분들, 이제 6.25 전쟁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얼마 안 남으셨어요. 몇 분 안 계세요. 물론 인구 비례로 따지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생계라든가, 사실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다음에 그 수당, 유공자 수당을 받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폐지 준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진짜. 네, 우리 김한나 후보님의 그 정치 진입을 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군인 관련해서 치열하게 활동을 하셨고 또 그 결과물로 얻어진 소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거에 좋은 결과 있어서 꼭 뜻한 바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 너무 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